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김혜경의 판결문, 공직선거법 150만 놓잖아요. 김혜경의 판결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가진 무죄 놓다고 좋아하는 위정교사 1심의 김동연이가 무죄한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법조계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두 판결문에 다 살인 비유가 나옵니다. 야, 요즘 여기 판사들도 비유를 많이 써요. 검사들도 구형할 때 보면 막 아이유 어떻게 비유도 하고 노래 이문세 노래도 비유하고 이러잖아요. 설득의 과정이니까 판사들도 이제 판결문에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수원지법의 박정호 판사가 김혜경이를 150만 때릴 때 그 판결문에도 이제 살인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이재명의 위정교사 면죄부 무죄 줄 때도 살인 비유, 그거는 제가 한번 다뤘죠. A를 살인하려고 했는데 B를 죽였다 해서 이게 교사가 되느냐. 요 비유는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좀 이따가 이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박정호 판사가 살인 비유한 게요. 아주 요즘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판사 중에 누가 적절한 비유인지, 누가 잘못된지 다시 한번 이게 보자고요. 김동연이는 말도 안 되는 게 잘못된 비유고요. 박정호 판사가 뭐랬냐? 김혜경 걸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고 현장 목격자나 CCTV조차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간접 사실을 종합해서 정명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본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살인사건이 났는데 직접 죽이는 걸 목격자도 없고 그 다음에 딱 죽이는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없다. 그러면 이게 그냥 영구 미제로 아무도 살인범으로 처벌 못하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직접 증거가 없어도 그 다음에 간접 증거, 이걸 정황 증거를 합니다. 간접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경험책에 따라 추론을 해요. 그러면 이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확고한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확고한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우리 대법원 판결은 항상 이런 말을 놉니다. 대법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간접 증거로도 가능하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논리와 경험칙. 요걸 이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제가 살인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아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죠. 근데 어떤 놈이 살인을 했는데 그 놈이 약국에 가가지고 살인사건 나기 전에 약국에 가가 1시간 전에 독약을 사요. 독약을 샀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사람 몸에서 그 독약이 검출이 돼요. 사인에. 그 다음에 조사해보니까 둘이가 옛날에 막 싸우고 원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 간접 증거입니다. 직접 증거라는 거는 뭐냐? 법률 용어로. 이거 따라하면 직접 증거는 이제 공수사실을 직접 바로 이제 증명하는 증거고요. 간접 증거라는 거는 유추, 논리와 경험책에 따라 한번 추론을 거치는 걸 간접 증거라 합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차이는 간접 증거는 논리와 경험책에 따라 추론을 거친다. 이게 다르죠. 자, 그러면 약국에서 독약을 샀어요. 독약을. 이게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몸에서 독약이 검출됐어요. 근데 둘이는 원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추론을 논리적으로 해보면요. 독약을 샀고 그게 몸에서 독약이 검출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살인 동기가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무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직접 독약을 먹이는 CCTV도 없고 먹이는 걸 이게 목격자도 없으면 무죄가 될까요? 안 되죠. 바로 이게 간접 증거가 세네 가지 겹치면 논리적으로 경험칙으로 해보면 이게 독약을 사가지고 독약으로 살해했다. 살해 동기도 충분하고 이런 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수원지법의 박정호 판사가
요 대법원 판결을 예를 들면서 바로 이제 김혜경 사건 한번 가보자고요. 야, 이게 참 절묘합니다. 판결문이 보면요. 김혜경 사건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조명인 씨가 정이 나왔죠. 뭐라고 정해냈냐? 배소연이가 이제 그 김혜경 것만 후원금 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경기 법카로 해라. 이렇게 배소연이 말을 조명인 씨가 배소연한테 들은 걸 정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배소연하고 김혜경이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배소연이한테 조명인 씨가 들었다고 증언하니까 이게 전문 증거라 그럽니다. 이건 전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이가 나 조명이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부인해버리니까 배소연을 정인 불렀는데 배소연이 잡아떼잖아. 나 김혜경이 모른다. 공부 안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이가 조명인 씨의 증언은 전문 증거를 가지고 증언했고, 근데 직접 당사자 배소연이는 아예 공모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도 아예 나 배소연이하고 전혀 공모한 적이 없다. 다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호 판사가 직접 배소연과 김혜경이가 직접 공모한 직접 증거는 없다 그래. 너 말대로. 그거 인정해. 그런데 수많은 간접 증거를 가지고 논리와 경험책에 따라 추론해 보니까 김혜경이가 묵시적이나 이게 알았다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쫙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이 10만 4천 원짜리죠. 요거 전에도 우원식 의장의 부인 신경이하고요. 김혜경이가 밥 먹을 때 그때도 n분의 1로 각자에게 n분의 1로 현금 냈다고 허위정을 했는데 식당에 포스기까지 보니까 현금 n분의 1이 없잖아. 근데 이게 버카로 결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배소연이는 이게 버카로 2명 거는 내가 밖에 싸간 겁니다. 포장해가 둘이는 현금 냈다 했는데 현금이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게 모든 게 거짓말이 나오면서 계속 그 버카가 이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간접 사실들, 조명현 씨 증언도 간접 사실이에요. 간접 증거예요. 조명현의 증언, 그 다음에 문자, 핸드폰, 배소연의 핸드폰은 실패했습니다. 야, 이게 빨리 빼돌리네. 배소연의 핸드폰을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배소연 핸드폰을 압수를 못했어요. 근데 조명현 씨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간접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조명현의 증언, 조명현 씨의 핸드폰이라는 게 녹음 이런 수많은 간접 증거, 그 다음에 식당의 포스기, 그 다음에 신경의 위증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간접 증거들을 유추해보니 이거는 김혜경이가 배소연이하고 이제 묵시적 공모력의 밥값을 버카로 내는 걸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유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타고난 논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딱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사건은 드뭅니다. 수많은 간접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논리적으로 경험책에 맞게 추론하면요. 유죄가 나오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 CCTV나 목격자가 없어도 간접 증거로 유죄하듯이 이번에 김혜경이 버카 이거는 넉넉하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아주 탁월한 판결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살인사건 비율을 김동현이가 들고 있어요. 참 이게 김동현이가 위정교사 무죄하면서요.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정언을 부탁할 때 그 시점에는 김진성이가 정이 놓을지 안 놓을지도 모르고 또 그 시점에 김진성이가 뭐라고 정언할지 이재명이가 어떻게 아느냐. 김진성이가 엉뚱하게 정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어떤 김진성 씨한테 정언, 위정 교사는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언할지도 모르니 그 교사의 고의가 없다. 그러니까 교사 행위는 있고 위정 행위도 있는데 그 교사의 고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그러면서 A를 죽이라고 교사했는데 엉뚱한 B를 죽이면 B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김동희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부탁하는 순간에 그때 이미 내용이 뭐다? 퇴배사하고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고소를 취하했다. 최철호에 대해서는 이걸 정언해달라고 이게 명백하게 이재명이가 여러 번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 추임새로 이거 없는 사건을 만들 기억나는 대로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추임새로 있는 거고 자기 면죄부로 실제는 이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위정을 구체적으로 이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마지막에 전화 오잖아. 변론에서 보내줄 테니까 이대로 기억을 되살리라. 변론 요지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변호사 LKB 변호사 통해서 이게 다시 리허설 한번 확인하고 질문지까지 다 이게 불법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잖아요. 이게 난리 나거든 알면. 떳떳하면 야 김동현 그게 떳떳하냐? 떳떳하면 이게 왜 텔레그램으로 보내냐? 보안성이 있는. 그래서 이게 김진성 씨가 넣어가지고 그 질문대로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묻는 대로 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이가 아예 A를 죽이라고 교사하면서 그대로 이게 A의 인상착의나 A가 어떻게 움직인 동선 모든 걸 가르쳐 줘서 딱 그 순간에 죽이게 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A를 교사했는데 B가 나옵니까? 딱 이재명이가 질문 처음부터 요구하고 변론 요에서가 있고 그다음에 질문자하고 똑같이 김진성 씨가 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동연에게 말도 안 되는 비유로 이재명이한테 면죄부를 준 이런 게 엉터리 판결을 한 겁니다. 한 겁니다. 야, 어떻게 부부인데 마침 이게 똑같이 살인 사건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 박정호 판사 비유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거로 아주 확실합니다. 직접 배소영과 김영이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어도 왜? 배소의 핸드폰도 없고 배소영이가 자백 안 하고 김영희도 자백 안 하니까 직접 증거는 없어도 그 식당의 포석이부터 그 다음에 조명현 증언, 조명현의 녹취록 수많은 게 간접 증거에서 넉넉하게 유죄를 인정한 이런 판결입니다. 근데 이재명의 위정교사에서는 그 수많은 게 이재명이 직접 부탁, 그 다음에 변론료에서, 그 다음에 신문사항까지 전부 이게 그대로 위정을 다 구체적으로 교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의가 없고 B라는 사람, 엉뚱한 사람을 죽인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판사 수준이 야 김동현 너 이게 박정호 판사가 좀 배우라. 판사 수준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왜 이렇게 차이 나? 이번에 박정호 판사가 신진우 부장에 대해서 이화영이가 기피 신청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박정호 판사가 재판해가지고 기각식 있잖아요. 그 나중에 신진우 부장 할 때 이화영 대북 송금 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다루는데 그 정도로 이게 박정호 판사가 서울법대 놓은 엘리트입니다. 수원지법의 13부 박정호. 김동현하고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고 또 이게 마치 부부간의 살인 비유가 판결문에 둘 다 넣어가지고 상당히 법조계에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법 공부도 할 겸 요걸 하면 이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차이를 아시겠죠? 간접 증거는 증거, 증명력은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직접 증거라고 증명력이 높고 간접 증거라고 낮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접 증거를 안 믿는 경우도 있어. 목격자의 말이라고 다 믿습니까? 목격자 말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직접 증거가 간접 증거보다 증명력이 높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사법고시야.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든 증명력은 똑같아요. 판사가 뭘 믿을지는 판사 마음입니다.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가 간접 증거 가지고 유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두 개 판결을 제가 예시를 들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